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화물선 화재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행동을 하다가 이란 공격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근거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되는 갈등으로 민간 선원 1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선박을 언급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공격당했다면서 선박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방어 참여를 요구한 겁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란에 피격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선박과 미 중부사령부가 소통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해방 프로젝트에 한국이 더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re in contact with that ship, CENTCOM, I should say. Targeting like that is a reflection of the indiscriminate nature of what Iran is doing. We hope South Korea would step up.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과의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란이 미군이나 상선을 공격할 경우 압도적인 미군의 화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이 북한처럼 미사일 역량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재래식 우산 전략을 구사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민간 선원들은 고립돼 굶주리고 있으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상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은 고조됐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Ducks, they're isolated, they're starving, they're vulnerable. And at least 10 sailors have already died as a result of the civilian sailors. 네, 이란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란인의 목숨을 더는 빼앗고 싶지 않다며 이란에 현명한 행동을 하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이 휴전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을 피하며 이란은 군대가 사라져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이 나에게는 정중하게 말해놓고 방송에서는 나와 대화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종전 협상을 두고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잘 지낸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의 60%를 가져오는 중국은 미국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알래스카로 배를 보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을 시작했을 때 뉴욕 증시가 25% 하락하고 국제 유가는 $300까지 오를 것으로 생각했지만 102달러 정도에 그쳤다며 이란 핵무기를 제거하는 대가치고는 적은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What I don't like about Iran is they'll talk to me with such great respect. And then they'll go on television, they'll say, we did not speak to the president. We did not, I just spoke to, we did not speak to the president. So they play games. 네, 이란은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란 국영 이르나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켜온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증거 없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 공격보다는 내부 화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화재에 대한 이란 정부의 반응이나 이란 혁명수비대의 해명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란 합동군사사령부는 UAE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UAE 공격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한 걸 거론하며 파병을 촉구한 데 대해서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병 안전과 대미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중동 전쟁이 터진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이 처음으로 피해를 봤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도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휴일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예정에 없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장 등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선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승선원 24명과 선박 안전이 우선 점검됐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입니다. 미국의 파병 압박과 관련한 대응책도 내부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한국군의 참여를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고심 끝에 나온 청와대의 결론은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란 거였습니다. 해상물류망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는 여러 국제적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한미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정적 이용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전쟁 전환과 파병 시 한반도 안보 태세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미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화상 정상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 휴전이나 종전이 아닌 상황에서 파병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은 만큼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하며 해방 작전을 개시한 둘째 날에는 하루 전과 달리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쟁 휴전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 속에 이란 외무장관은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먼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접해 있는 오만 무산담주 부카 지역이 현지 시간 4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건물 외벽이 손상되고 차량 4대가 파손된 가운데 외국인 거주자 2명이 다쳤는데 공격의 주체와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방작전 이틀째 되는 날 새벽 오만만에 인접한 이란 남부 디르 항구의 선착장에서 상선 4척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불이 4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내용만 전하고 외부의 공격이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는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란의 공습을 일제히 비판한 가운데 이란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란군 관계자가 국영방송에 푸자이라 항구의 석유시설을 공격할 사전 계획은 없었다. 미국이 모험을 벌인 결과라고만 해명했습니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구역을 넓히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یعنی اینکه در این منطقه هر کشتی که میخواد رد بشه ترددی داشته باشه باید با اجازه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ن کار انجام بده تا از امنیت برخوردار باشه. 미 중부 사령부는 항공모함 부시함을 포함해 미군 전략 자산들이 호르무즈 해협 해방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했지만 이날 군사적 움직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종전회담을 이끌고 있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현상 유지를 미국이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문제를 포함해 이란 전쟁의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선 만남이라 중국의 중재 역할도 기대됩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파월 연준 의장을 SNS로 조롱하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띄우겠다는 계산인데 정작 현실은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며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커다란 쓰레기통으로 떨어집니다. 너무 늦으면 재앙이라며 금리가 너무 높다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을 풀고 경기를 띄워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집계 결과 이란과 전쟁 이후 휘발유 가격은 30년 만에 최대폭인 50% 급등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이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4.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전쟁 발발 전인 2월의 2.4%와 비교해 불과 석 달 만에 2%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수치입니다. 트럼프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현실은 금리 인하보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를 용인할 수밖에 없고요. 인플레가 용인되면 중간 선거는 반드시 필패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뭐 중간 선거라든가 혹은 대통령 선거라든가 그 임기가 연장된 적이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쟁이 지속하면 나라 돈을 풀어 고유가를 견디기 어려운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국가부터 위기에 빠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반에 걸쳐 미국 이란 분쟁 사태가 이어지는 부정적 시나리오를 가정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구한석입니다.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길을 걷던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이 숨진 여학생과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해 경찰은 묻지마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 월계동 한 거리. 경찰 여러 명이 남성 1명을 바닥에 눕혀 긴급 체포합니다.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용의자입니다. 한 번에 그냥 뭐 도망갈 새도 없이 덮쳐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8명 정도가 이제 바닥에 이렇게 눕혀서 제압하고 손에 이제 형사님들도 뭐 들고 있고 혹시나 흉기 없는지 바로 눕힌 다음에 흉기 없는지 찾아보시더라고요.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건 한 고등학교 옆 대로변. 용의자는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10대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었던 이런 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찔린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서워서 이제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온다. 경찰은 현장 일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11시간 만에 20대 남성을 거주지 근처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살해한 여성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 고민해 오던 중에 길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범행 충동이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묻지마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공원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던 2살 배기 아이가 모르는 남성에게 난데없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마를 다친 아이는 뇌진탕 증상이 있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는데 가족들은 아이가 행복해야 할 어린이날이 악몽이 됐다고 하소연합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아빠와 공원에 놀러 나온 2살 배기 아이가 강아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평소 새를 좋아하던 아이는 비둘기를 발견하고서 종종 걸음으로 다가섭니다. 그 순간 한 남성이 갑자기 아이의 뒤통수를 손으로 힘껏 내리쳤고 바닥에 고꾸라져 머리를 부딪힌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것도 얘가 잘못 온 것도 없고 그냥 서 있는 사람은 애를 갖다가 뒤통수를 치고 와서 앞으로 꼬꾸라지게 만들고 그러고 갔어요. 왜 애를 때리고 가냐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그랬거든요. 시민들이 달려와 아이를 보호했고 남성은 태연하게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100m가량을 뒤쫓아 이곳에서 남성을 붙잡았고 남성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벤치에 앉혀둔 채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60대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마를 심하게 다친 아이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타박상과 뇌진탕 증상이 있어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주인공이어야 할 어린이날을 앞두고 난데없는 폭행을 당한 아이와 보호자는 지금도 그 순간이 악몽 같다고 말합니다. 이게 악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난 이후에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 어린이날마다 좀 미안하고 죄책감 들고 화날 것 같습니다. 바라는 거 하나는 그냥 그 사람이 처벌 진짜 세게 받았으면 좋겠다.
경찰은 A씨를 한 차례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는데 필요하다면 추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네, 어제 참 따뜻했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따뜻하다고요? 네, 오늘도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4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2, 3도 정도 높아서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출근길에 안개를 주의하는 곳이 있다고요? 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전남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전남 보성은 가시거리가 1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져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평소보다 서행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9.3도, 대전 7.7도, 부산 13.5도로 예년보단 낮지만 어제보다는 2에서 4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5도, 안동과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다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오늘 낮 동안 봄볕이 내리쬐며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